네, 주말간에 수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꼭 봐야 하는 리포트를 저희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관의 더블 체크 시간이고요.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항상 네. 오며 가며 언제 한번 네. 방송 같이 해요 그러게 했었는데 말이에요. 드디어 이렇게 하게 네. 됐습니다. 한번, 수요일까지 네. 수정 앵커가 휴가라서 네. 제가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주말간에 인플레 충격, 옵션 만기, 환율 급등, 잭슨홀 미팅, 하는 금리 결정 정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보란 듯이 미증시가 1에서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확인해야 될 이슈들 이번 주에 정말 네. 많아서 아무래도 계속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요. 네.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단은 연준 쪽에서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매파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전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숨가쁘게 반등을 해왔던 미증시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도 지금 약한 상황이에요. 121선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정말로 121선 터치 못하고 베어마켓 랠리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이번 주에 좀 확인이 될런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으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1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상승해오던 추세가 무너졌다. 특히나 이제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쪽들에서 그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블러드 연은 총재, 이제 세인트루이스 총재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75bp 인상을 또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환경에서 지금은 강하게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9월에 50bp 톤은 75bp 인상이 합리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보면은 달러화 가치가 거의 최근 한 달 사이에 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3% 선으로 다시 바짝 다가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일부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투자자 입소문 따라서 급등락을 만드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이 큰 변동성과 투기적 흐름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주가 고점이 다가왔다라고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들을 비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회의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매년 8월에 연준 주최로 열리는 경제 심포지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런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들이 특별히 다른 얘기들은 아니었어요. 연준 FOMC 의사록을 공개했을 때에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왔어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강하게 푸시를 하면서 계속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나온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강하게 인상을 지속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고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금리를 올린 뒤에 계속적으로 더 올릴지 아니면은 올리고서 홀딩을 할지 스탑앤고 스탑앤홀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 어떤 쪽으로 내비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라던가 줌 쪽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는 좀 숨가쁘게 일정들을 체크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너무 공격적인 패턴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증시의 상승 추세가 꺾였고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보다도 조금은 더 약한 상황이니까 이번 주만큼은 조금은 조심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이번 주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니까 리포트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연관 차장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리포트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OLED 관련해서 풍월 정미를 꼽아주셨고요. 3분기 FMM의 마지막 테스트 4분기에는 양산 시작된다. 매수 의견은 유지해 목표 주가는 43,000원. 이거 혹시 우리 차장님이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 읽어버렸나요? 잘하셨어요. 네, 잘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용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목표가 자체를 12개월 포워드로 잡으셨는데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격 전략은 조금 다르게 드리고 싶고요. 일단 FMM이라고 해서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대형 OLED 단에서 화질을
시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은 일본 DMP라고 해서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의 독점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4분기에 양산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매출 온기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8세대 파인메탈 마스크이기 때문에 IT 기기에 사용되는 OLED 패널까지도 제품군들이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파인 메탈 마스크의 매출이 21년도에 2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가면은 1,000억을 돌파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MP라는 일본 회사와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을 시작한 이후에 가격이라던가 기술 경쟁력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DMP의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매출 1,000억을 지금 너무 미리 점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니터들을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오면서 40인치대 TV를 이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비중들이 늘어난 거죠. 특히나 48인치가 굉장히 그래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한화솔루션에서 작년에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WOS라는데 2,017억을 유증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분 100%를 확보를 했고요. 이쪽이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를 마찬가지로 생산 착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같이 시작이 되는데 조금 더 풍원 정밀이 빠르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DMP와도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하나솔루션에서 대규모로 투입을 하면서 대기업의 계열사가 된 쪽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의 정체 이런 부분들이 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OLED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또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격 전략은 일단 당장 며칠 전에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15%대까지 갔다가 61선에 막히면서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장중에 고점 대비 10% 밀려서 끝난 날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시장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1선 돌파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15,600원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는 일단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를 한 22,000원 정도까지만 잡고 그 이후에 체크하면서 추가 상향의 여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향의 여지는 남겨두고는 있지만 리포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에 목표 주가는 조금 다릅니다.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역시나 제가 또 우리 차장님의 소문을 들은 대로 디테일 4 정말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리포트도 꼼꼼하게 점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는 폴더블 시즌, 세경 시즌, 세경 하이테크를 꼽아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경 하이테크 일단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예요. 폴더블 시즌, 세경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투자 의견은 어텐션에 목표가는 설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쪽을 보게 되면 매출 비중이 태블릿 광학용 그리고 휴대폰 광학용 기능성 필름이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데코 필름이라고 해서 이게 상반기에 매출 비중이 한 17%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 데코 필름이라는 거는 스마트폰 뒷면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사 쪽으로 단독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 2분기 연속 적자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시즌마다 지금 폴더블이라던가 이런 폰들이 출시가 되는데 공백기가 굉장히 크게 생긴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 궤도로 확실하게 진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미 상반기 이후에 하반기에서 누적 적자는 메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에 800에서 9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향 비중이 조금 제한적인데 10월부터 이제 X사 그리고 O 제품량 양산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중국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양산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작 공개한 이후에 나온 반응이 전작과 별로 차별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다행히 뭐 사전 예약 호조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드라던가 플립 3 이런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S22 이런 쪽보다는 많은 사전 예약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실제 구매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한 100만 대 이상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삼성 쪽에서 전작 대비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원가의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곧 벤더사 쪽, 협력사 쪽에도 가격 인상 요인들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런 불안감들도 약간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800 이상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19년에는 23% 수준이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8%로 완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 폰에서 다른 경쟁사에게 굉장히 점유율을 뺏기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 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애플의 지금 이제 14 시리즈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쪽들의 대기 수요가 세계적으로 7억 대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와도 9월 달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성장 궤도의 진입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데 전작과는 차별화가 좀 없다라는 우려를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는 많지만 수요는 글쎄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세경 하이테크를 대신해서 대안할 만한 대안주가 있을까요? 네, 저는 LG 이노텍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삼성폰 쪽보다는 글로벌 대기 수요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폰 쪽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LG 이노텍도 있고 BH도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을 선택한 건 애플 쪽에서의 독보적인 위치, 이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지금 13 시리즈도 굉장히 판매를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더 센 게 오는 거죠. 아이폰 14이 나오면서 이쪽에서는 9월부터 14 프로와 프로 맥스 프리미엄의 신모델의 생산이 본격화가 되면서 결국엔 하반기에 실적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거기다 견조하게 패키지 기판 수요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매수를 33만 원 부근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다시 39만 원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내 독보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LG 이노텍을 대안주로 꼽아주셨고요. 지금 조정 구간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고 목표 주가는 39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유망주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좀 난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테일 우리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정말 종목을 꼼꼼하게 골라주시거든요. 이번 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나요? 지금 시간이 되는 건가요? 네, 관심주까지 그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 골라봤어요. 제가 조선이라던가 기자재 쪽 관련해서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가 확실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미 그런 쪽들로 온기가 퍼지고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관이음새하고 밸브 제조하는 쪽이에요. 근데 어떤 성광밴드라던가 텐곽 이런 쪽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쪽은 이제 보게 되면 공정 후반에 투입되는 개장용 피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말고 용종용 피팅이 먼저 있는데 그런 쪽들이 제품 수주 받은 그리고 나왔을 때 한 1에서 2분기 정도 후행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런 용접용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숫자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이로코리아도 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 상반기에 용접용 피팅 제품 수준은 확대가 됐고요. 하반기에 22년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수주액이 2,300에서 2,500억 정도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 구간에서는 같이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을 한 매수가 22,500원부터 현재가까지 열어놓고 매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주가 상승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 3만 원 아래쪽에서 일단 1차 목표가 설정하고 2차에서는 수주가 곧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2차 목표가 좀 높게 34,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척척사사 사연관 차장님이 알아서 시간 조절까지 해주셨는데요. 딱 1분 정도가 남아서 저희 이번에는 또 수익률 보면서 이 종목 중에서요. 저희가 AS 한 종목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대어미디어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대어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싸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정말로 120 월선까지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하락폭을 보여줬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망가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아머드사우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외 진출의 성장성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내내에도 역시 예상해드렸던 대로 어떤 매출이라던가 실적 부분은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도 역시나 저평가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접근이 가능하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대원미디어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종목 점검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